안녕하세요. 아기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제 제 강의가 이제 온라인하고 이제 오프라인이 있는데, 이제 요즘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만 이제 강의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꼭 필요한 이제 8가지 이론을 이제 엄선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할 때 투자가 요번에 한 번만 사고 집 사고 그게 아니라 평생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 꼭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의 일종의 철학이랄까 또는 이제 방향성이랄까 그걸 갖다가 꼭 여러분이 확립하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바로 이제 천칭이죠. 양팔 저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양팔 저울의 양쪽에는 이제 추가 있죠. 호재란 추와 악재란 추가 있는데 이 추의 무게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가격이라는 중심을 두고 추의 가격 무게가 똑같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주가가 2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2만 원의 주가가 가정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2만 원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주식을 2만 원에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에 이제 현재가가 이제 형성되는 거죠. 자, 그러면 파는 사람은 왜 팔까요? 바로 악재를 크게 보는 겁니다. 저 바보들 왜 지금 주식 사지? 지금부터 떨어질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파는 거예요. 악재를 크게 보는 거고요. 자, 그럼 사는 사람은 왜 살까요? 호재를 크게 보는 거예요. 저 바보들 지금부터 오를 건데 지금부터 시작인데 왜 팔까? 라고 하면서 자기는 사는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착각을 하는 거죠. 시장가는 2만 원이라는 현재가를 놓고 호재와 악재의 크기는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가 맨날 2만 원이었는데 어떨 땐 3만 원 가고 어떨 땐 15,000원 가고 그건 왜 그럽니까? 이 재료가 어떤 순간에 똑같다는 얘기지 이게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호재가 커지고 어떨 때는 악재가 커지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호재로서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요소가 A, B, C라는 요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전체의 70%에 해당하고요. B는 20%, C는 10%에 해당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런데 일정한 기간이 흐른 후에 D라는 요소가 생겼어요. 한 3%짜리 요소가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컬럼이나 또는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드디어 집을 살 때가 됐습니다. 또는 집을 팔 때가 됐습니다. 주식을 살 때가 됐습니다. 주식을 팔 때가 됐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기곰이 너무 그 설레발 아니에요?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A와 B를 더하면 90%죠?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A, B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겨우 그 3%에 해당한 D가 생겼다고 뭐 집값이 오르니 뭐 주가가 오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설레발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뭘 보여드렸나요? 양팔 저울 보여드렸죠? 자, 양팔 저울에 양쪽에 1kg짜리 추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왼쪽에도 1kg짜리, 오른쪽에도 1kg짜리가 이제 추가 있어요. 균형을 이루죠? 자, 그런 상태에 왼쪽에다가 10g짜리 추를 얹어놨다고 봅시다. 자, 그럼 추가 기울까요? 안 기울까요? 당연히 기울죠. 자, 10g짜리 추는요, 1kg짜리 추에 비해서는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가벼운 추예요. 하지만은 이 무게의 중심을 깨트릴 수 있는 충분한 무게를 가졌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시장 상황도. 시장의 매도세하고 아까 매수세가 팽팽한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현재가를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그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어떠한 변화도 충분히 가격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만 갖고 한번 볼게요. 이제 2018년 기준으로 가장 일자리가 많은 데가 어딜까요? 강남구가 69만 4천 개의 일자리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 그 다음에 중구, 영등포구, 뭐 송파구 이런 순으로 여기 파란색은 이제 20만 개 이상 일자리를 가진 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자리가 적은데 10만 개도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강북구가 가장 적죠.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이런 데는 일자리가 10만 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강남구하고 강북구를 차지해 봅시다. 강남구하고 강북구하고 글자가 한 자 차이죠. 하나는 북이고 하나는 남. 글자가 한 자 차이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일자리를 보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시점에서 강북구에 72명이 전세를 찾으러 다닌다고 하게 되면은 같은 시기에 강남구는 694명이 전세를 찾으러 다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일자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라색 지역은 이제 중간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자리 절대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투자 측면에서는 일자리 절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치도 어느 정도 중요하죠? 절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증가예요, 증가. 최근 16년간 이제 증가폭을 한번 보면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6년간 증가폭을 보면 강남구가 17만 6,500명이 늘었어요. 가장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서초구, 그 다음에 송파구, 금천구 이런 순으로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된 거는 이 인구가 종업원 수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는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나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지역에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냐에 따라서 집값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거죠. 이게 가장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수가 있어요. 집값에 영향을 주는 지수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일자리 증가예요. 일자리 증가가 그래서 어느 정도에 우리 동네에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어라고 하면은 우리 동네 집값은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 동네에 있던 일자리가 자꾸만 딴 데로 빠져나가지고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럼 우리 동네 집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은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그 일자리 증가를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집값이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가 또는 주식이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그 중에서 차별화가 되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